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영업이익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는 분명히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항목들만 쭉 모아서 집계해야 정답이 될 것입니다. 상품 매출원가 당연히 영업이익 산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기부금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반영이 안 되고요.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반영이 되어야 되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 외 비용이니까 반영하면 안 됩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반영되는 것이 맞고,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이니까 요거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 세 가지 금액을, 세 항목의 금액을 집계해 보면은 1,0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1,080만 원이 됩니다. 정답 3번.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의 거래는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닌 거 찾아봅니다. 1번. 자산 매매 대금의 수령, 돈을 받았겠지. 차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될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고요. 2번.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의 소멸, 불이 나서 자산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대변의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지요. 회계상 거래 맞고요. 3번. 기부금, 현금 지급,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지요. 회계상 거래가 맞고요. 4번. 직원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예약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전혀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4번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정답 4번. 문제 3번. 다음은 주식회사 나라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다. 기말 단기매매증권 평가시 올바른 손익은 얼마인가? 자, 두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액면가액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 회계 처리할 때 액면가액 전혀 사용되지 않고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자, 취득가액과 공정가액 봅시다. 주식회사 나와라 뚝딱이라는 회사에 대한 주식 1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2만 원 손해봤습니다. 주식회사 은도깨비라는 회사에 대한 주식요 2만 원 주고 샀는데 주가가 3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15,000원 이익 보았습니다. 주식 한 개에서는 손해봤고 한 개에서는 이익 봤다 이겁니다. 요 두 금액 합해 보면 마이너스 5,0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자, 지문 봅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5,000원이라는 거 있다 그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가, 나의 거래를 분기할 때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일반적 상거래 외 거래에서 외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 가 계정 과목을 사용한답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외상에 의해서 받을 돈이 생겼답니다. 미수금 계정 과목. 나 읽어봅니다. 상품 등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나 계정으로 처리한답니다. 물건 사기 전에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돈 준다 이겁니다. 선급금 될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이런 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 맞습니다. 나.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 원가를 초과하여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5,000원 주고 자기 주식이 샀었는데 그거를 6,000원 주고 판다 이겁니다. 차이 나는 1,000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 맞습니다. 다.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런 거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가와 나이고요. 정답 1번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겠지 뭐. 넘어갑시다. 2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틀렸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뭡니까? 손익계산서가 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답 2번. 3번.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고요.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맞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구성 요소는 뭡니까?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한 현금, 그리고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는 예금인 요구불 예금,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과 당조 예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과 채무증권, 그런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를 전부 합해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를 찾아보면 되겠다. 1번 우표, 바로 정답이 나왔다 그죠? 우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이미 지출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2번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런 거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니까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입니다. 통화 대용 증권 그냥 그야말로 통화 대용 증권이 바로 제시되어 있네요. 요거 현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다음은 주식회사 마포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계산 시의 단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총계정 원장 그려볼까요? 자, 재고자산입니다. 자,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 10개 있었고 100원이랍니다. 그리고 1월 14일 매입했습니다. 30개
한 개당 120원에 매입했습니다. 9월 29일 20개 팔았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매입했습니다. 10개, 개당 110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금액 계산해 봅시다. 10 곱하기 100 하면은 1000원 될 것이고 30 곱하기 120 하면은 3600 될 것이고요. 10 곱하기 110 1100 될 것입니다. 요 세 금액을 합해 보면 5700원 나옵니다. 여기 적을까요? 5700. 수량은 몇 개입니까? 10 플러스 30 플러스 10, 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당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5,700원 나누기 50 하면은 개당 114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답이 도출되었다, 그죠? 114원이 단가이다. 그래서 만약에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50개가 판매 가능 상품에 해당하는 수량인데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이 50개인데 그 중에서 20개가 판매되었으니까 30개가 남았을 거다 이겁니다. 30개 곱하기 114원 이렇게 계산하면 그것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살펴보았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 지시서 넘버 2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지시서 넘버 2의 직접 재료비 요거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조 지시서 넘버 2의 제조 간접비 배부 금액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자, 100만 원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조업도 곱하기 배부율이다, 그죠? 조업도가 뭐가 된다고요? 직접 재료비가 조업도가 된다고. 제조 지시서 넘버 2의 조업도, 직접 재료비는 X 값입니다. X 곱하기 배부율 이렇게 계산한 것이 100만 원이다. 배부율은 무엇입니까? 제조 간접비는 뭐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회사 전체의 제조 간접비는 300만 원이거든요. 요 300만 원은 뭐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라고?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라고. 회사 전체의 직접 재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나누기 150만 원 해보면 2가 됩니다. 그죠?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요 회사는 직접 재료비의 2배만큼이 제조 간접비가 되는 회사다 요겁니다. 자, 이제 X값 구할 수 있겠다, 그죠? X 곱하기 2는 100만 원이래. 그러면 X는 얼마라고요? 50만 원이지 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공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발생 기간의 손실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틀렸네요.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 공손 원가는 뭐라고요? 효율적인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제조 원가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든가 아니면 기말 제용품 원가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2번. 3번, 4번 확인해 봅니다. 3번 공송품은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고요. 4번 공송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겠지요.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1번.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라고 한다. 맞고요. 2번. 조업도와 관련성 여부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금 돌려서 표현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 행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3번.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기회비용이란 특정 행위의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 평균액을 말한다.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은 특정 행위의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평균액이 아니고.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2번. 주식회사 도봉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 단계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 자료에서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자주 풀어보았던 문제다. 그죠? 자, 제공품의 총계정 원장을 수량 기준으로 작성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 5,000개고 단기 착수량 35,000, 단기 완성품 3만, 기말 제공품, 자 수량 파악해 볼까요? 왼쪽 4만 개니까 오른쪽 당연히 4만 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은 10,000개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40%랍니다.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도 50%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는 전혀 무시하고 전부 다 3만 개는 올해 처음부터 출발해 가지고 완성된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그려볼까요? 자, 40%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자, 3만 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된 거고, 10,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춘 거다 이겁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고요. 자,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3만 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 다 되어 버렸으니까. 자, 10,000개 이 부분은요.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부 다 투입되니까 40%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전부 다 투입받았습니다. 10,0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00개라고 기록할 수 있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투입되니까 40% 진행되면은 10,000개 곱하기 40%만큼만 받는다 이겁니다. 4,000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4만 개, 가공비는 34,000개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재료비 4만 개, 가공비 34,000개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다. 맞겠지요? 2번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맞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아니고요. 간이 과세자는 일단 법인은 안 되고 개인 사업자이어야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4번. 부가가치세법상 다음의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1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요거는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2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요것도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3번 화물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요거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가 아니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3번이 되고요. 4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요것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인지 공제인지 찾으십시오. 그 문제였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뭐였습니까?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상호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성 연월일, 그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었고, 네 번째는 금액이지 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찾아봅시다. 맞고요. 맞습니다. 3번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굳이 안 적어도 된다라고 했다. 따라서 정답 3번이고 4번 작성연일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7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